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 지금 제대로 점검하고 계십니까? 식비나 교통비는 금방 확인하시면서 보험료만큼은 그냥 나가는 대로 두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중장년 가구에서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 심지어 그 이상을 보험료로만 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이면 최대 6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내면서도 정작 필요 없는 보험에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술비 특약과 입원비 특약은 가성비가 낮아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보험에 그대로 세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후유장애 보험금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지만 몰라서 못 받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과 3대 질병 진단금은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는 핵심 보험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가성비가 낮아 당장 정리해야 할 보험과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필수 보험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보험을 둘러싼 가장 큰 위험은 바로 혹시 모르니 다 들어두자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이 보험을 해지하면 손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특약도 그냥 두는데 진짜 손해는 나에게 필요 없는 보험에 매달 돈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보험은 내 소득의 몇 %를 내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가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은 사고 위험이 높으니 운전자 보험과 후유장애 보험이 핵심입니다. 반면 운전을 거의 안 하시는 분이 거기에 큰 돈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이 수술을 받으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든다고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든든한 안전망이 있습니다. 특히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은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치료비의 5%에서 1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나머지는 나라에서 지원해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국가가 든든하게 막아주고 있는데 그 위에 민간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고 계신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물론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내 보험의 수술비 특약이 어떤 항목을 보장하는지 약관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술하면 병원에 오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암 수술도 대학병원 기준으로 일주일 이상 입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퇴원 후 요양병원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데 문제는 일반적인 입원비 특약으로는 요양병원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내고도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요양병원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으니 내 약관을 먼저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복실손보험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손보험은 여러 개 가입하셔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치료비 100만 원이 생겼을 때 실손보험이 2개라면 A 보험사에서 50만 원, B 보험사에서 50만 원 나눠서 받는 구조입니다. 보험료는 2배를 내면서 받는 돈은 똑같습니다. 실손보험이 2개 이상이라면 하나는 정리하는 것이 보험 다이어트의 첫걸음입니다. 이건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손보험 하나만 제대로 있어도 큰 병원비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통원 치료는 20만 원까지, 입원 치료는 최대 약 5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의료비를 낸 만큼 돌려받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1, 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보험료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5세대 전환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실손은 보험료가 낮아지는 반면 보장이 줄고 자기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 약관을 꼼꼼히 비교하신 후 결정하세요. 다음으로 필수보험 2순위, 3대 질병 진단금입니다.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은 발병 확률도 높고 치료기간도 길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때 나오는 진단금은 치료비 그 자체보다는 아픈 동안 가족의 생활비로 쓰는 돈입니다. 치료를 받으면서도 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질적인 보장입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암이나 뇌졸중, 심장질환을 겪은 분이 계신다면 그 질병에 해당하는 진단금 보험에 더 집중 투자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성비 최고 특약으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이 특약은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정말 효자 특약입니다. 한 달 보험료가 몇백 원 수준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내가 실수로 아래층에 물이 새거나
자전거를 타다 다른 분을 다치게 한 경우 이 특약 하나로 수백만 원의 배상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 1순위, 후유장애 보험금입니다. 사고나 질병 이후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도 보험금을 청구할 생각을 못 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후유장애 보험금은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지만 청구하시는 분은 드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라고 하시면 장애까지는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치의 선생님은 치료를 담당하신 분이지 보험 청구를 위한 장애 판정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아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혼자 걷는 것은 가능한 경우 많은 분이 장애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전문 판정을 받으면 80% 이상의 고도 후유장애가 인정되어 수억 원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 후 몸 어딘가가 지속적으로 불편하시다면 반드시 보험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통해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보험금을 거절당했을 때 대응하는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부지급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왜 못 주시는 건지 약관 근거를 문서로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거가 빈약하다면 보험사는 이 서류를 쓰는 것만으로도 재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국번 없이 1332번으로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보험사는 해당 건을 처음부터 다시 진지하게 재검토하게 됩니다. 3단계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보험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보험금은 보험사가 베푸는 선의가 아니라 내가 수십 년간 납입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끝까지 권리를 주장하세요. 지금 당장 실천하는 보험 다이어트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보험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내 이름으로 가입된 모든 보험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줄도 몰랐던 보험을 발견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두 번째, 중복 항목과 불필요한 특약은 정리하세요. 실손보험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수술비와 입원비 특약은 실제 효용성을 따져보세요. 불필요한 특약을 정리해서 월 10만 원을 아끼면 10년 동안 1,200만 원을 절약하는 효과가 납니다. 세 번째, 내 생활 패턴에 맞게 재설계. 운전을 자주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과 후유장애 보험을 강화하세요. 가족력이 있는 질병이 있다면 해당 질병 보험에 집중 투자하세요. 모든 위험을 다 막으려는 보험은 결국 어느 것도 제대로 막지 못합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내게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위험에 보험료를 낭비하지 말고 실제로 닥칠 수 있는 위험에 그 돈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보험을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주변에 보험료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어르신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잘못된 보험 정보로 소중한 노후 자금을 날리는 분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